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0일도 남지 않은 이번 선거에서 지금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곳은 바로 광양입니다. 지난 16년간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했지만 지금은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공천을 놓고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장의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기획보도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던 정인화 광양시장. 이번엔 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 입장에서 같은 당 소속 출마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최근 각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됩니다. 이달 초 실시된 여론조사, 정인화 시장이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박석연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과 오차범위한 접전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판세가 역전된 결과도 나옵니다. 각 조사 기관과 표본, 대상 후보들이 달라 단순 비교는 쉽지 않지만 박성현 전 사장과의 대결 구도는 확인됩니다. 정책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각에선 해룡 세풍산단 유치론이 제기된 가운데 정인화 시장은 2차 전지 특화단지인 해룡 세풍 대신 공사 중인 율촌 2산단에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잔 이른바 율촌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현 전 사장이 완공에 시간이 걸리는 율촌 산단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인화 시장은 이전 출마 후보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가며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고 김태균 도의회 의장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배경으로 이충재 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 구도가 가열되면서 향후 탈당과 무소속 출마까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광양시장 선거전은 경선 이후까지 예측하기 힘든 구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에 이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에 대한 공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일부 지역 시장 군수 선거 입지자들이 적격 판정을 받아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밖의 선거 동정들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면접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오는 7일 목포시와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를 시작으로 이틀 동안 실시하고 기초의원은 오는 2일부터 나흘 동안, 광역의원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전남 동부지역 시장 군수선거 입지자들이 최종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에서는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정밀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고 순천에서는 오학은 전 순천시장 후보가 정밀심사를 통과해 어제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고흥에서는 안정민 전 군의원이 정밀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남도당에서 계속심사 대상자로 분류한 72명 가운데 62명을 적격 판정하고 나머지 10명은 반려해 사실상 탈락시켰습니다. 어제 정밀심사를 통과한 이광일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10여 년 전 집행유예 전력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 등이 이어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의장은 앞으로도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다음 달 5일부터 선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전남선관위는 이날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와 의정부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조작 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여수 출신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구청 힐링센터 조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힐링센터가 들어선 여수 부지가 정 구청장 소유 농지 인근인데다 통일교 개발지라며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정 구청장과 민주당은 억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대 이곳 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성동구청 힐링센터가 들어선 건 지난 2019년입니다. 당시 정원호 성동구청장은 모두 43억 원을 투입해 이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최근 이 힐링센터 조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만드는 주민휴양시설을 정 구청장 고향인 여수에 나아가 구청장 소유의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성동구 공금을 들여 건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힐링센터 시설 부지가 화양지구 통일교 개발지역과 겹친다며 이해 충돌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현일 의원은 힐링센터 부지는 통일교 개발지가 아니라 여수교육청이 소유했던 폐교 부지라며 명백한 국공유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특정 종교와의 유착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힐링센터 입지도 구청장 개인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동구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24일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의 정 구청장 농지 문제 제기로 촉발됐습니다. 힐링센터 인근 정 구청장 소유의 농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애외 없는 발본세군을 천명하는 상황에서 태어날 때부터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50년 넘게 방치한 자당 소속 구청장이 조사 1호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정 구청장을 공격한 겁니다. 정 구청장은 이에 대해 자신이 소유한 농지는 지난 1994년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증여받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여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견제하려는 얄팍한 실수라며 강하게 대응하고 나서 여수 출신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도가 광양만권 산업생태계 판도를 바꿀 산업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사업에 도전합니다. 특히 특화단지 내 아리백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의 면적과 입주 가능 업종들도 확대돼 광양시와 순천시 간 신경전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 광양만권 3개 시장들이 만난 자리. 이 자리에서 광양만권 3시 시장들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첨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핵심은 새롭게 조성 예정인 R200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에 더해 세풍, 율촌산단 등 광양만권 내 6개 산단에 대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1년여의 준비기간 끝에 전남도는 2주 중에 광양만권 2,80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R200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입주 가능 업종으로 2차 전지 외에도 반도체 등 다른 첨단 소재 분야 업종들도 포함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항공 우주,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런 첨단 소재 분야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코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R200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면적도 당초 39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680여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통합이 되면서 좀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특히 요즘 반도체 관련돼서 많이 확장할 필요성을 느껴서 210만 평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산업부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오는 27일 공모 접수를 마치는 대로 내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이후 최종 공모 선정 여부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며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상승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영광과 광양, 고흥 등 8개 시군이 전국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출생아 수는 8,700여 명으로 직전해보다 506명 늘었습니다. 비렁길로 유명한 여수 금오도 지방도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금오도 지방도 착공식을 열고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섬 주민 교통 기본권 강화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지방도 정비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선박람회 개최 전 기존 도로를 우선 정비한 뒤 금호도와 대두라도, 월호도를 잇는 해상교량 건설과 돌산에서 연도까지 이어지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씩 결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들을 보면 문자 확인이 어려운 한밤중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수와 순천에서만 최근 무려 15건의 1억 2천여만 원의 피해 사례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한밤중 울린 문자 알림 소리에 잠을 깬 50대 A씨. 300만 원을 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됐다는 문자였습니다. 잠시 뒤 2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는 문자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안 깼으면 상당히 곤란을 할 수도 있겠는데 바로 전화를 해요. 내가 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더 억울한 형편이죠.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5일 B씨가 900만 원의 신용카드 무단 결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비롯해 이달 중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만 15건의 1억 2천만 원의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2,400만 원의 무단 결제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 지난 명절 연휴 기간 한밤중 시간에 결제가 집중됐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카드사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A씨의 경우 신고 후 결제 취소까지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쪽에다가 당신이 카드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 답답한 실정이고. 경찰은 일단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결제 승인번호를 토대로 1차, 2차 결제 대행 업체에 대해서 최초 결제한 계정의 고객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고 기록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결제 취소를 도와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한편 피해자들이 같은 방문 판매 업체를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통합대학 본부, 의과대학 소재지 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어제 오전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대학 통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목포대와 통합에서 가장 큰 쟁점인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소재지를 어디로 결정할지를 두고 구성원과 대학 측의 질의응답 등 의견 청취가 이뤄졌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의견을 종합해 곧 소재지를 결정하고 목포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이 올해 전국에서 단 한 곳만 선정되는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남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여러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 치료 역량, 시설, 조직, 인력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성가롤로 병원은 전남 전역을 아우르는 권역 단위 심뇌혈관 질환 치료와 관리를 책임지는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최신 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확충, 24시간 전문의 상시 대기 등을 통해 중증 응급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806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특별위원회는 사업 시행사가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6,020억 원 규모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발이익의 30%인 1,806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개겠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주말까지 최고 기온 15도 안팎의 온화한 초봄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5mm, 제주도는 최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